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액체와 고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액체와 고체 중에 액체의 대표적인 물질인 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물의 다양한 특성을 수소결합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오늘 살펴볼 물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물 분자의 구조와 특성, 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유결합에서 공부했듯이 물 분자는 다음과 같이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산소와 수소 결합 사이가 이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때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고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력이 다음과 같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이때 이 공유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양성자가 많이 드러납니다. 수소의 원자 핵인.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이 플러스 차지가 극성이 쌍극자 모멘트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죠. 그로 인해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분자 간에 보면 이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여기 수소 간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고 그때 이 수소 원자와 다른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핵간 거리를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170 피코미터의 거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 산소와 같은 분자 내에 산소와 수소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그 길이를 측정하면 100 피코미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와 같이 거리가 매우 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결합 길이가 바로 결합의 세기와 연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렇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소결합도 매우 큰 정전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물에서의 물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때 수소결합이 이와 같은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반면에 고체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이 규칙적인 배열으로 육각 모양의 고리 모양을 이루는 수소결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특징은 자, 액체 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물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수소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이사이에 분자들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 반면에 고체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면서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빈 공간의 형성으로 인해서 물에서 나타나는 부피 변화, 즉 액체가 고체로 되었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그와 같은 특징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했어요. 즉 상호작용이 크면 클수록 분자를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소결합을 하는 암모니아와 물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여기까지 있네요. 자,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물 같은 경우 수소결합을 이 두 분자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높은 끓는 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융해열과 기화열. 자, 마저 융해열과 기화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해열이라는 것은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하죠. 반면에 액체에서 또한 기체로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기화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을 각각 융해열과 기화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서 물을 이와 같이 비커에 놓고 가열을 하는데 일정한 불의 세기로 얘를 가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열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맨 처음에 고체에서부터 얼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온도 변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평인 구간이 하나 나타나고 또 올라가다가 수평인 구간이 나타나고 또 올라가는 이와 같은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바로 얼음에서 출발하니까 여기가 바로 고체 상태, 여기가 액체 상태, 여기가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수평하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이 바로 뭐인 건가요? 그렇죠.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됩니다. 그때 이 지점이 바로 융해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기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에 자, 가열 시간은 뭘 의미하냐? 일정한 불의 세기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열이 공급된 거고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적은 열이 공급된 것입니다. 즉 가열 시간은 바로 가해준 열 에너지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동일한 질량을 가열했을 때 자, B에서 C로 변하는 동안, 즉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에 들어간 열과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들어간 열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양의 똑같은 물질이지만 이와 같이 융해할 때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들어간 열과 기화할 때 상태 변화 들어가는 열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자, 비열을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를 보면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자, 열을 가해줬을 때 어떤 녀석은 열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어떤 녀석은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열이 크면 클수록 1도씨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말은 1도씨 올리려면 긴 시간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와 같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울기가 적을수록 다음과 같이 비열이 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얼음과 물을 비교해보면 이때 비열의 크기는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얼음이 그 다음 기체 순으로 이와 같이 비열이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밀도와 부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온도에 따라 물 1g에 대한 부피 변화를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물은 자,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냉각시키게 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4도씨에서 최하가 됐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어떤 물체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서 분자 간의 간격이 좁아짐으로써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한 패턴을 잘 따라갑니다. 근데 4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부피가 증가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질서한 수소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던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와 같은 규칙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육각고리가 일부가 생기게 되면 그 일부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0도씨에서 부피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액체에서 고체로 바로 응고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본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육각고리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자, 온도 변화는 없으면서 왜냐하면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온도 변화는 없으면서 부피 변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얼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 얼음이 된 뒤로는 다시 또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얼음들도 이와 같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진동 운동이 적어지면서 이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부피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자, 그런데 부피와 밀도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밀도와 부피는 서로 그죠? 잘 알다시피 반비례 관계죠. 이와 같이 부피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래프가 밀도 그래프가 1g당
그린 것이므로 밀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부피의 완전히 반대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부피가 최소인 곳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부피가 가장 큰 데에서 가장 적은 밀도 값을 갖게 된다는 그런 그래프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비열을 좀만 더 살펴보고 갈까요? 자, 다음과 같이 물질들을 봤을 때 다양한 상태, 뭐 얘네들은 고체고요, 얘네들은 액체인데, 자, 이 중에서 다양한 비열들이 있는데 물이 특히나 비열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열이란 건 방금 얘기했듯이 1도를 올리는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왜 1도를 높이는데 이와 같은 많은 열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유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온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 온도가 이때 가해준 열이 바로 뭐에 쓰이냐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물 분자들이 이와 같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간 이때 가해준 열이 이 수소결합을 끓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소결합을 끓는데 사용되니까 온도가 더디게 올라가는 것이죠. 상태 변화에서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가 분자 간의 인력을 끓는 데 사용돼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과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와 같이 비열이 크게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표면에서 그 액체가 서로 이렇게 뭉치려는 힘, 그 힘을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액체 내부와 액체 표면에서의 그 액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액체는 다른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끌어당겨짐을 당할 겁니다. 물론 이 분자도 이 주변에 있는 분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끌어당김을 하고 있겠죠. 그때 이 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인력들, 상호작용의 합력을 계산해보면 이와 방향이 같으니까 없어지고 즉 이 분자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표면에 있는 분자를 보겠습니다. 표면에 있는 분자는 뒤쪽에 분자들이 없어요. 같은 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끌어당김을 당하게 되죠. 이 수평 부분에서는 없어집니다. 합력이 0이니까. 하지만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합력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자들, 끝에 있는 분자들은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끝에 있는 분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끝에 있는 분자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둘러싸여 있을 테고 이때 주변의 분자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끌어당김을 당하겠죠. 그러면 합력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모서리에 있는 이 분자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표면에다가 어떤 물체의 표면에다 놓으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이와 같이 중심 방향 쪽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형태가 다음과 같은 구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무중력 상태에서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력 때문에 이 물 분자들은 어느 표면인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올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올려져 있는 물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물이 어디에 올라가냐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변한 것이 아니고 표면 장력은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만 이와 같이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물 분자가 이 표면과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물이 부착한다 해서 부착력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는 SiO2로 이산화규소가 배열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SiO2이기 때문에 극성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2O인 물 분자와 비교적 상호작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물과 잘 붙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유리가 붙으려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양초는 우리가 파라필린이라고 하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소수성, 물과 잘 친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이 표면과는 부착력이 거의 없고 지그들 표면 장력만 있기 때문에 거의 구형에 가깝게 이와 같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테인리스 강은 그 사이의 부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이런 모습 외에 같은 판 위에다가 올려놓더라도 다음과 같이 물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물질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물이 이렇게 한다면 수은은 본인들과 잡아당기는 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동그란 모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 에탄올은 더 넓적한 모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물 분자의 분자 운동이 더 세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표면 장력도 다음과 같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마다 다음과 같이 표면 장력이 모두 다르더라. 자, 그런데 물의 표면 장력은 다른 액체 물질에 비해서 비교적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표면 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한 표면 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심화 내용에서 모세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은과 물을 다음과 같이 비커에 담아놓고 가는 유리관을 꽂았을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세관 현상인데요. 생물에서 모세관 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물에다가 이와 같이 직경이 다른 유리관을 꽂게 되면 물의 높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모세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물과 유리의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물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표면 장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이려고 자기들끼리 모이려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유리와 닿게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SiO2와 물 간에 부착력이 있다고 그랬죠. 부착력. 자, 그 부착력과 표면 장력의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와 같이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부착력이 전혀 없고 표면 장력만 있다면 이걸 꽂았을 때 얘네들은 이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여기 유리 표면이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 끝에 있는 물 분자와 여기에 있는 그 유리 표면과의 부착력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붙은 물 분자 때문에 여기 또 올려올 것이고 이 부착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부착될 거고 이 물 분자와 이 옆에 있는 물 분자는 표면 장력 때문에 지그들 간의 분자 인력 때문에 이렇게 끌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끌려서 부착력에 이렇게 붙은 물 분자와 주변에 있는 물 분자의 표면 장력 때문에 얘네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딱 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밑에는 이제 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진 형태로 이와 같이 액체의 표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쪽은 표면 장력 때문에 붙어 있고 그 사이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끝에는 부착력 때문에 붙어 있고 그 사이는 표면 장력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표면을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얘기하고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리의 재질은 동일하고 물 분자도 물 분자 간의 표면 장력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두 간의 상호작용의 합력은 일정한 세기를 가질 겁니다. 자, 그 말은 유리에 의해서 끌려올 수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할 거란 것이죠. 물론 이 유리의 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표면 장력, 부착력이 많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착력은 커질 수 있어요. 자, 근데 무한정 얘네들이 끌려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과 부착력의 상호작용이 이만큼의 물을 지금 이 넓은 관에서는 잡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간이 좁아지게 되면 부착력은 그대로 있지만 이 올라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적어지죠. 왜냐하면 직경이 좁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서 올라올 수 있는 물의 양은 훨씬 큰 변화가 없지만 높이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부피가 단면적이 넓어져서 커지기 때문에 적은 높이가 올라오고 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다음과 같이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수온을 보죠. 수온은 오히려 올라오지 않고 내려왔어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착력과 표면장력의 상호작용으로 이와 같은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수온에서는 메니스커스 현상이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수온이 유리면에 잘 붙으려는 부착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본인들끼리 모이려는 표면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경이 큰 애들은 이와 같이 조금 내려오는데 직경이 작은 애들은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면장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부피를 줄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의 넓이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표면은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도 많이 내려오면 표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더 많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얘네들이 많이 내려오려면 이쪽에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면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즉 표면 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부착력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표면 장력은 일정한 힘인데 무작정 많이 내려가면 더 많은 수온을 더 위로 올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일정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더라도 이 수면의 높이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표면 장력으로 봤을 때 직경이 작을수록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높더라. 두 번째, 융해열과 기하열도 매우 크더라. 그 다음에 밀도와 부피를 따져보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오히려 액체가 더 큰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게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열. 수소결합 때문에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도 크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표면장력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의 특성은 전부 수소결합에 기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액체, 그중 물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